안녕하십니까. IR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신한금융지주회사의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는 그룹 CFO 천상현 부문장, 그룹 CSO 고석헌 부문장, 그룹 CRO 방동건 파트장, 신한은행 CFO 이정빈 그룹장, 신한카드 CFO 박혜창 그룹장, 신한투자증권 CFO 장정훈 그룹장, 그리고 신한라이프 CFO 주성환 그룹장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순서는 2025년도 2분기 경영 실적에 대한 그룹 CFO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은 후에 여러분들과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상현 부문장의 경영 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 2페이지 경영 실적 하이라이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말 그룹의 CET1 비율은 전 분기 대비 32bp 개선된 13.59%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견조한 그룹 손익과 함께 환율 하락 영향과 효율적인 RWA 관리 노력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오늘 이사회는 안정적인 CET1 비율을 기반으로 주당 570원의 2분기 현금 배당금과 8천억 원의 자사주 취득을 결의하였습니다. 자사주 결의 금액 중 6천억 원은 금년 하반기에, 나머지 2천억 원은 내년 1월에 취득함으로써 금년에 이어 연간 쉼없는 자기주식 취득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취득 소각을 완료한 6,500억 원과 하반기 6천억 원을 포함하면 2025년 중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 규모는 총 1조 2,500억 원입니다. 2025년 2분기 그룹의 당기순이익은 대손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이자익 부분의 개선을 통해 전 분기 대비 4.1% 성장한 1조 5,491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영업이익 경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손 비용률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룹의 CET1 비율은 자사주 취득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과 안정적인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전 분기 대비 32bp 개선되었습니다. 그룹 RWA는 환율 하락 영향으로 외화 표시 위험 가중 자산이 감소하고 적정 수준의 원화대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 중심으로 그룹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전 분기 대비 4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내부 효율화와 전략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산 부채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그룹의 손익입니다. 그룹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대손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비이자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전 분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객의 주요 관리 지표인 ROE와 ROTC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포인트씩 상승한 11.4%, 12.9%를 기록하였습니다. 항목별 상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이자이익입니다. 이자이익은 시장금리 하락에도 자본 수익성 중심의 적정 성장을 바탕으로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은행 원화대출은 자산 리밸런싱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시장 수요에 대응하며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NIM은 원화대출을 포함한 이자자산 수익률이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하며 전 분기 대비 16bp 하락하였지만 적정 자산 성장과 효율적인 ALM 전략 실행을 통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이자 이익입니다. 그룹 비이자 이익은 전 분기 대비 모든 영역에서 개선되며 34.7%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반영하며 크게 증가한 유가증권 및 외환 파생 관련 손익이 전체 비이자 이익의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수수료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해 전 분기 대비 개선되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증권 수탁 수수료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 거래 대금이 확대되며 전 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투자금융수수료는 은행을 중심으로 우량 IBD 거래가 지속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역시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 펀드, 방카 등 상품 판매 수수료가 전년 동기, 전 분기 대비 모두 성장했습니다. 보험 관련 이익은 전년도 단기납 보험 영업 활성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안정적인 수준의 이익 규모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판관비와 대손 비용입니다. 그룹의 판관비는 전년 동기 대비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영업이익 경비율은 상반기 중 36.6%를 기록하였습니다. 전 분기 대비 대손 비용이 증가한 것은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됨과 동시에 여신에 대한 보수적인 평가를 통해 인식한 경상 대손 비용의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정부 주도의 부동산 PF 정리 계획을 이행하며 비은행을 중심으로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추가 충당금은 예상한 범위 내에서 관리 중입니다.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 증가와 함께 취약계층 고객들의 어려움 역시 지속적으로 커질 것을 고려하면 대손 비용은 그 규모와 회복 시기에 있어서 당초 예상했던 범위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9페이지와 10페이지까지는 그룹 자산 건전성 지표와 손실 흡수 여력 등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그룹사 및 해외 사업 손익입니다. 신한은행은 대손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수준의 이자 이익과 함께 유가증권과 IB 관련 수수료를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이 크게 개선되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년도 부진을 딛고 증권 수탁, 자기매매 등 본원적 사업 영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상체력 회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한카드와 캐피탈 등 여전업권은 조달과 대손 측면의 압력이 계속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산 리밸런싱 등 자구 노력을 통한 펀더멘탈 개선이 진행 중에 있어 점차 수익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해외 사업 손익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디지털, 지속가능 경영활동 실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14페이지는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상생, 포용금융 관련 내용입니다. 신한저축은행 대출을 신한은행으로 대환하여 고객의 신용을 높이고 고객의 숨겨진 자산 가치를 찾아줌과 동시에 10% 이상의 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일괄 인하해 경제적 자립과 함께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돕는 등 고객의 금융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앞으로도 당그룹은 금융 본연의 생산적인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고객,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그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당사가 추진 중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과 금년에 발표한 이행 계획 대비 현재까지 양호한 이행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는 그룹사별 재무 현황과 상세 손익, 운용 및 조달 현황에 대해 기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반기 실적과 주중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별도의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에 접속한 상태에서 손들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질문은 NH투자증권의 정준섭 위원입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증권 정준석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연초에 경쟁사 중 하나가 좀 감액 배당을 시행을 했고, 또 어제는 또 다른 경쟁사가 감액 배당 검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이제 같은 질문 이제 드렸던 적이 있긴 한데, 최근에 또 자본시장의 변화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 신한금융지주는 이제 이 안건에 관련해서 최근 의견 변화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하반기 이제 전망이 좀 궁금한데, 특히 그 올해 하반기 이제 경기,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대손 비용률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 의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질문 답변 준비한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감액 배당 관련한 저희 입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하반기 이제 경기 전망과 대선 비용 전망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감액 배당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전반적인 뭐 신용 사이클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CRO께서 말씀 조금 하시고 그다음에 대선 비용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액 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초에 이제 타사에서 그걸 검토했을 때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마도 정책 당국에서 세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검토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감액 배당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제 타사 같은 경우에 보면 감액 배당을 실시한 이유가 뭐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혜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배당 가능 이익이 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배당 가능 이익도 작년 말 기준으로 4조 6천억 정도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의 감액 배당을 검토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나중에 세제나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는 감액 배당은 아직은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CRO 박능호입니다. 하반기 경기 전망, 그다음 건전성, 뭐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사실 모든 업권의 그 건전성이 악화 추이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실물 시장, 또 국내외 정세, 또 성장률 등 여러 가지 요소 감안시 사실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던 시기였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저희 신한은행의 물론 기저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신규 연체 건수 내지는 신규 연체 금액은 좀 감소 추이를 저희가 확인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빈티지 분석 결과 최근 2년 내에 취급한 대출 중에 그 연체 금액이 조금 감소 추이를 또 확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저희가 추경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드뱅크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소비 진작 및 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또 저희가 부동산 PF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와 같이 정상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과 또 하반기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 효과가 이렇게 맞물려서 어우러지면 아무래도 또 하반기에는 조심스럽게 건전성의 피크아웃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세 정책도 있고 또 최근에 가계부채 규제 강화 조치도 있고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사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까 대손 비용에 대해서 조금 상반기의 상황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건전성 회복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저희 상반기에 그 신용 평가를 좀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대손 비용이 조금 좀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영역에 대해서 저희 추가 충당금 좀 쌓았습니다. 상반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대손 비용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 대비 조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CRO께서 이제 하반기의 어떤 신용 사이클 흐름이나 이런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매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건전성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 대손 비용에 대한 가이던스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가 참 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대손 비용률 전망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이던스 드린다고 하면 지난 1분기 때 저희가 이제 40bp 초중반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아마 40bp 중반 정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40bp 중반 정도를 타겟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앞서서 CRO께서 이제 대손 비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손 비용이 결국은 이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경상적으로 대손 비용이 따라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충당금 적립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자본 비율이라든지 손익 여력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손실을 빨리 흡수하자라는 것도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 대손 비용에 조금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손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 조심스럽게 4분기 넘어서 피크아웃 예상은 하지만 아마 40bp 중후반, 저희 내부 한 40bp 중반 이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SK증권의 서룡진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 최근에 계속 이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법제화가 좀 되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저희도 어떤 변력 공시에서 얘기하셨던 주주환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좀 같이 수반될지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이라던가 방향성 같은 거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 얘기 계속 나와가지고 회사 측에서 혹시 준비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설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 답변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주주환원 믹스에 대한 질문 주셨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 CSO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 가지를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35%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귀착이 될지는 법제화되는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어느 선에서 법제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에 맞춰서 주주환원의 믹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지를 할 때 매년 분기 단위로 진척 사항을 점검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오전 이사회 때도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직 이제 입법 법제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검토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의 특징이 주주환원의 속도도 있지만 자사주 소각, 주식수 감축을 또 별도의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자사주 소각 중심으로 간다라는 큰 원칙은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좀 자사주 소각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아마도 2027년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가 목표했던 5천만 주가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절한 타이밍에 배당과 자사주 소각의 믹스를 유연하게 변동시킬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저희도 저희 PBR의 가치가 0.8배가 넘어가거나 하면
적정한 가치 이상이 돌아간다고 하면 자사주 소각보다는 배당을 통해서 저희 은퇴 세대라든지 개인 고객에 대한 캐시플로우를 제공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입법화 과정을 보면서 유연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시장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언론에 발표된 대로 원론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언론에 나왔지만 14개 은행들이 연합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고민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하는 협의체가 이미 가동 중에 있고요. 거기에 저희 신한은행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는 아직 법제화가 안 돼서 이게 발행 주체가 누군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 그때까지 넉놓고 있지 않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거나 이걸 위기 요인이 아니라 계획은 할지에 대한 어떤 스터디, 고민, 검토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HSBC 원재영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 내주시고 주주 환원도 신경 많이 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페이지 16페이지 보면은 이제 회사가 이제 주주 환원을 할 때 이제 PBR의 구간에 따라서 계획이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PBR 1배 이상에서는 그 자사주 소각이 이게 안 적혀 있는 걸 봐서 그럼 저희가 이제 PBR 1배 이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자사주 소각이 없다 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0.8에서 1배 구간은 또 내용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0.8에서 1배 구간에서는 이제 현금 배당이 좀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예상해도 되는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대출 성장이 생각보다 좀 상반기에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 좀 대출 환경이 좀 녹록지 않은데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좀 대출이 지금 현재 같은 속도로 좀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좀 더 늘리실 건지 거기에 따른 림이나 이런 것들은 전망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반기 전망을 림하고 대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PBR 구간별로 해서 주주환원 믹스에 대한 질문 주셨고 두 번째 대출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답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대출 성장 관련은 은행 CFO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할 때도 넣어드렸던 내용인데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의 원칙이 COE와 ROE를 비교해서 적절하게 그 성향의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와 같은 ROE 수준이라고 하면 PBR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주환원을 더 속도로 올리겠다라는 거고 그 주주환원의 효과에 있어서 자사주 소각이 현금 배당보다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했고 그거를 적정 수준을 볼 때 정답은 없지만 PBR 1배 수준 정도까지라고 한다고 하면 그 근처가 되는 PBR 0.8배까지는 저희 원칙인 자사주 중심의 주주환원을 올리겠다라는 거고 0.8배가 넘어가게 되면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또 믹스를 보겠다라는 어떤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1배가 이상이 되면 그러면 자사주 소각을 안 할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 같은 경우 봐도 PBR이 1.2배까지는 자사주 소각이 효과적이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의 ROE의 어떤 회복 속도라든지 레벨 그리고 PBR의 수준에 따라서 유연하게 볼 생각이고요. 지금 요 자사주 소각과 배당의 믹스 또한 저희들이 분기 단위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행 실적하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 수준을 보면서 이사회와 논의하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그걸 시장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 CFO 이정빈입니다. 그 자산 성장과 마진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산 성장이 약간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이제 정부 당국과의 관련된 뭐 총량 관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상반기 가계대출은 한 2.5조 성장을 했는데 하반기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감안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가계대출은 좀 성장 속도를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이제 기업 대출 쪽으로 저희가 보는데 상반기 기업 대출은 저희가 이제 24년에 기업 대출 성장 규모를 많이 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는 이제 수익성 관점에서 이제 마진 관리와 함께 또 건전성 관점에서도 좀 다소 저희가 이제 보수적인 기준으로 이제 자산 성장을 관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 쪽 성장이 상반기에는 좀 다소 거의 미진한 상황입니다. 하반기는 이제 상반기에 어떤 그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 여력을 기업 쪽에서는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저희가 상반기와는 좀 다르게 좀 더 적극적인 기업 대출 시장에서의 자산 성장을 조금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생산적인 자금 지원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 쪽에서의 어떤 성장을 조금 가져가는 동안에 이제 마진에 대한 뭐 우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마진 관리했던 부분은 이제 대출 쪽의 이문율 관리도 있겠지만 조달 비용의 관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기반 고객이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면서 조달 쪽의 비용 관리를 저희가 같이 관리하면서 마진도 어느 정도 하락 그 경향을 관리를 하면서 자산 성장과 같이 병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정태준 위원입니다. 정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의 정태준입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이번 분기에 자본 비율이 꽤 높아졌는데, 저희가 생각하시는 적정한 자본 비율 수준, 뭐 관리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RWA를 선정을 시켜서 이걸 활용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뭐 대출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제 주주환원율이 거의 50%에 근접한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경쟁사와 같이 50%를 상회하는 주주환원 계획까지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 답변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적정 자본 비율 수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분기 대비해서 자본 비율을 좀 상당폭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희의 자본 비율 수준이 조금 타이트하다라는 인식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물론 뭐 외생적인 환율 변수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효율화 작업들, 리밸런싱을 거쳐가지고 상당히 좀 자본 비율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뭐 큰 M&A를 하거나 그런 자원이 아니라 아마도 조금 전에 그 은행 CFO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절한 수준에서는 대출 성장이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조금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저성장이라든지 뭐 소비 부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자금 중개 기능이라든지 생산적인 자금 배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할 계획이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뭐 자본 비율을 충분히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 환경이라든지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 초에 CET1 비율을 13.1%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최소한 그 레벨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조금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매크로 쪽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관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주주환원율 수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이제 주주환원율 50%를 저희가 선언했을 때
아마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대단히 혁신적이라고 반응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30%대 주주 환원율이었다가 그 작년에 40%를 갔다가 지금 아마 뭐 다른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아마 50%를 거의 넘어가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도 아마 상당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적정한 주주 환원율 수준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톤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의 주주 환원율을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27년도에 50%라는 거는 지향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오픈해서 볼 텐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의 PBR 수준이나 ROE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올해 하반기 주주 환원은 어느 정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또 적절한 기회가 되면 저희가 변화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시장하고 적절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박혜진 위원입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손 비용 쪽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은행이랑 카드 보니까 이번에 상매각 규모가 증가했는데, 고정이와 여신 비율이 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표 이제 10페이지를 보면 은행보다 카드 쪽 무수익 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난 실적 발표에서 3분기쯤 이제 카드 연체율이나 조달 코스트 부담이 좀 완화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망이 좀 유효한지, 그리고 아까 대손 비용 증가는 그 카드 쪽 부실 자산 증가를 좀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신 건지, 카드 쪽의 건전성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아까 서두에 잘 못 들어서 그 하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를 이제 8천억 원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2025년에 귀속되는 거는 6천억이고 이제 뭐 내년에 2천억으로 넘어가는 건데 요거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대손 비용에 대한 질문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스케줄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제가 뒤에 있는 자사주 소각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손 비용은 제가 그냥 오버롤하게 잠깐 말씀드리고 카드 쪽에 집중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카드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카드 CFO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저희가 이번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건 8천억을 결의했고요. 거기서 분명하게 나눈 거는 올 연말까지 6천억을 매입하고 내년 1월에 2천억을 매입하는 걸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똑같았는데요. 저희가 워낙 자사주의 소각이 워낙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연중으로 좀 퍼뜨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관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입하게 되는 6천억까지가 올해의 저희 주주환원 금액이고 나머지 2천억은 내년도에 매입하면서 내년도에 주주환원으로 편입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손 비용과 건전성 관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매각도 나름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정이하 여신들이 저희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대신에 상매각 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뭐 워낙 이제 부실 여신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의 매각 가격이 워낙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손실을 어디까지 감내할 거냐라는 것도 내부적으로 좀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물론 그것들이 뭐 건전성 비율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그걸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런 고민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카드 관련은 카드 CFO께서 조금 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CF 박예창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연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카드 쪽은 이제 신규 연체 진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있는데, 그 개념이 이제 연체 2개월 전이율, 처음 들어와서 연체 2개월로 들어가는 그 전이율 갖다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그 작년 말에 저희 탄핵 사태 이후로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저희가 직접 회수 조직도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사실 연체율은 한 2월 달쯤에 한 연체 기월 전이율이 한 0.45%로 이제 피크를 찍었다가 한 7월 달쯤에는 한 0.415 정도로 예상되는 게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 또 주택 가격 안정 차원에서 이제 대출 공급이 좀 차단되고 있어가지고요. 요 영향은 또 한 두세 달 있으면 또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현재 있던 상황에서 많이 이렇게 피크아웃을 하고 좀 내려오는 추세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정이하 여신 말씀 주셨는데요. 저 이전에 이제 연체됐던 부분이 고정이하로 이제 밀려 내려오니까 저희가 상매각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고정이하 비율이라든지 연체율이 늘지 않도록 그렇게 상매각은 늘려가면서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율 관리는 이전 수준을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없는데요. 잠시 질문,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의 김도하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신탁 관련해서 그 소송이 있었던 이슈들도 최근에 좀 기사 나오고 했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타사들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된 자산에서 충당금 전입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신탁사에서 추가로 더 뭐 이번 분기가 됐든 향후 하반기가 됐든 내년이 됐든 추가로 더 쌓아야 할 부분들에 예상되는 것들 있으시면 좀 방향성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저희 준비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위원님, 부동산 신탁사 관련 질문 주셨는데요. 아마 올해 여러 이제 업권 내 결산한 걸 보면 지금도 부동산 신탁사들은 여전히 적자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여전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워낙 거액의 손실을 저희들이 작년에 결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좀 손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력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 2분기에 있었던 충당 소송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당금 반영한 게 한 250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한자산신탁 같은 경우는 뭐 과거 대비해서 손익 규모가 줄긴 했지만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흑자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금 안심할 수 없는 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꺾여서 내려간다고 하면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회수 예상가액 같은 것도 줄 거니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실의 추가 부분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어떤 손실 충당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은 끝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신탁 개정대 잔액이 한 8,4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충당금이 한 3,400억 정도 쌓아서 한 40% 정도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액의 어떤 부실, 손실 이런 것들보다는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서 조금씩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조금 잘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또 받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김지원 위원입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증권 쪽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신한투자증권 브로커리지 점유율도 올라오고 있고 IBD 수임 규모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비이자 기여 측면에서 증권이 주력으로 생각하시는 사업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혹은 사업 다각화를 추구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또한 최근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발행어음 조달 후에 이제 운용 계획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증권 CFO 장정훈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첫 번째 브로커리지 IB 수익 관련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향후 수익은 저희가 자체 진단할 때 저희가 한 4, 5년 동안 WM과 IB 중심의 이제 성장을 좀 추구해 오다가 저희가 사모펀드 사태, 그 다음에 저희가 해외 대체 투자나 PF 관련 그런 손실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냉정하게 보면 리테일 WM하고 IB가 조금 오히려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산 관리, 그러니까 PWM 쪽하고 IB 쪽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수익을 좀 성장을 시키려고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 주식이나 MS나 이런 부분들을 메리츠를 포함하더라도 저희가 한 5%가 좀 넘는 MS로 좀 많이 올라왔고 해당 부분에 대한 브로커의 손익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IB 쪽에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0억 이상 인수주전 자문 수수료가 좀 나오는 것 다 포함하면 기초 체력이 좀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저희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손실 요인 이런 부분도 잠재 부실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판단하고 좀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좀 제거하는 그런 작업도 하반기에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발행업 라이선스 취득 관련은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증권업이 5개 사업자가 다 같이 공이 사실 좀 신청을 한 걸로 저희도 탐문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심스럽지만 해당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했고 뭐 조금 공격적인 그런 뭐 기존의 발행업 사업자가 하고 있었던 그런 공격적인 성장의 모습보다는 저희가 정부 당국의 이런 모험 자본의 활성화 이런 취지하고도 좀 얼라인시키고 그러면서도 좀 보수적인 성장 그리고 해당 부분을 저희 그룹의 모험 자본 포트폴리오하고 맞춰서 해당 부분이 수익과 그다음에 이런 성장이 좀 효율적으로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이미 짰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그다음 시나리오를 상당 부분 좀 많은 버전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삼성증권의 김재우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민 출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아까 크레딧 코스트 말씀 주셨을 때 올해 이제 40pp 중후반 정도 연간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2분기 때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60pp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50인 거고 분기 중으로 보면 60이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통상 4분기 때 좀 오르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40pp 중반이라 그러면 이제 2분기 대비해서 혹은 상반기 대비해서 내려오는 쪽을 저희가 하반기 때 기대하는 게 맞는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이자 부분 쪽에서 이제 유가증권 파생 쪽이 워낙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건 이게 이제 하반기 때도 이어질 수 있냐,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냐가 이제 궁금한데요. 혹시 이제 일회성이 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비율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더전비존이랑 제주은행 협업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고 요게 만약에 잘 되면 제가 이제 이거 좀 확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 답변 준비하는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크레딧 코스트 전망에 대한 뭐 근거라고 해야 될지 질문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만 놓고 보면 60pp라고 하면 뭐 그게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40pp 중반 후반이 당연히 안 나올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3분기나 3분기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경상적인 어떤 추세, 그 다음에 좀 거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고요. 그렇다고 하면 2분기보다는 조금씩 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가증권과 파생 관련인데요. 아무래도 유가증권이 뭐 금리 하락기에 제가 이자익이 빠지는 대신에 나름대로 그쪽에서 이제 수익 기반이 되긴 하는데요. 이 부분도 매크로 변수하고 조금 더 연결이 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활성화라든지 자본시장 쪽 코스피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장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거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현재 시장 금리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2분기 이후부터 이제 코스피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이런 추세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생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특수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파생은 뭐 평가 측면보다는 여러 가지 환율이 움직일 때 변동성에
에서 발생하는 손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여전히 그런 부분도 충분히 포텐셜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 비전 관련은 저희 CSO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뭐 협업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답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주은행 직원, 더전 비지원 직원, 그리고 신한은행의 요 관련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 해서 한 40여 명으로 팀이 구성돼서 4월부터 열심히 그 여러 가지 각종 제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최초에 발표했던 것처럼 내년 1분기 말을 타겟으로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의미 있는 그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업 확대는 일단 그게 성공을 하고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좀 진지하게 더 논의해야 될 그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 금융 지주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만 저희가 25년도 2분기 경영 실적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발표를 마치기 앞서 잠시 개인 투자자 설명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CFO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8월 28일 날 신한금융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경영 실적 및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작년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일부터 8월 4일까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소화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질문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취합을 해서 그 내용들을 8월 28일 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못하신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나 다트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2분기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